제 이름은 이상수입니다. 이상수. 아버님한테 어떻게 지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태어났을 때 동네 근처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주는 할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지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디 이제 도서관에서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그 성명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제 한자가 이름에서 쓰지 말아야 될 한자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조금 비전문성이었던 것 같아요. 비전문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고요. 보통 사업 설명회 같은 거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소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소개만 하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애기 아빠입니다. 애기 아빠. 딸 둘이 있고요. 애기 아빠입니다. 애기 아빠고 현재는 테라노바 코리아라는 이제 그 수출 무역회사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지는 올해로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직원분들은 한 40분 정도 됩니다. 전에 이제 비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는 학부는 이제 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무역학을 전공했는데 학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무두커니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이제 국립대를 나왔습니다. 국립대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입학할 때 학비가 입학금까지 합해서 98만 원인가? 순수학위 학비는 78만 원인가 77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근데 교수님들에게 면면을 볼 때마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커리어가 이제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죠. 내가 이 80만 원을 내고 한 학기에 6과목 혹은 7과목의 수업을 듣는데 n분의 1로 따지면은 그 정말 명망 있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한 강의당 16만 원씩 듣는 거예요. 솔직히 한 5, 6만 원씩. 15, 6만 원에 정말 이 명망 있고 정말 그쪽에 전문가인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는다는 거 이건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대학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동기들, 중고 집단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좋은데 취직을 해야지. 그래서 뭐 커리어 관리를 해야지. 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회 나가보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외부 강의 나가면은 어떤 직무 능력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갈 때는 보통 최소 3일짜리 교육에 30만 원, 50만 원. 근데 만약에 그 시간당 페이로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한 4개월짜리, 5개월짜리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의 한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대학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10몇만 원밖에 안 내요. 10몇만 원밖에. 또 교수님들이 인간적으로 잘해주죠. 뭐 술 마실 때도 같이 술도 마셔주고 이것저것 멘토로서 그런 것도 해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학점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때 저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최대한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 같은 경우도 뭐 좋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그 강의를 똑같이 또 듣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또 들어요. 뭐 학점이 B뿔이나 뭐 A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또 듣습니다. 근데 다음 학기에 성적이 더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그 교수님들 그렇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문 방송 관련 강의 같은 경우는 한 3번씩도 들었어요. 똑같은 과목을. 역사 쪽, 신문 방송 쪽도 듣고. 아니면 제가 무역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법학 전공 수업에 들어가서 당연히 법학 전공 수업 학점 개판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수업 들으면서 이런저런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배웠다는 게 참 즐거웠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 한 1년 정도 이제 동원그룹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고, 동원그룹에서는 물자 담당, 이제 물류 담당 쪽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확히 물류라기보다는 월드컵 조직위에 이제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동원그룹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 조직위에서 이제 근무를 1년 정도 했었었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기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뭐 테라노바 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분들은 약 40명. 해외 법인은 일본이랑 지금 미국이랑 한국에 이제 독립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딸 둘입니다. 딸 둘. 지금 현재는 어제 1월 1일 넘어왔으니까 7월 하나는 7살, 하나는 4살. 얘는 저희 이제 둘째예요, 둘째. 꿈은 일단은 이상수라는 이름을 걸었으니까 제가 세팅한 이 회사를 코스피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겠다. 4년 정도, 약 4년 정도 뒤에는 이제 회사를 이제 상장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안정화됐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은퇴하고 싶은 게 솔직히 꿈이에요. 회사에서 은퇴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뭐 석사 과정을 거치고 박사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경험했던 이 비즈니스를 더 그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후학들을. 그리고 한 50대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이제 완전히 제 개인적인 꿈이에요. 이기적인 꿈. 그 비행기 조종사 있죠. 여객기 조종사 정도, 제트기 조종면허 따는 게 꿈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딸 수가 있죠. 근데 뭐 돈이 들어서 문제죠. 시간도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초경량 뭐 이렇게 그 민간 뭐 비행기 따고 프로펠러기 자격증 따고 쌍발기 따고 제트 엔진 따고 그다음에 야간 계기 운전할 수 있는 거 따고 그 라이센스가 한 6, 7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당 한 2천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대 후반에는 그렇게 자격증 따면은 정말 1%도 여한 없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소망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기타 뭐 그런저런 내용은 뭐 천천히 이제 페이지가 진행하면서 천천히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족이 가장 첫 번째로 소중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 식구들이 그 다음으로 소중하고 세 번째가 뭐가 소중할까? 세 번째는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직 그렇게 구체로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 집필 의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201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접근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창업, 해외 전자상거래 창업하시는 업체 중에서 약 한 90% 정도가 1년 안에 폐업을 합니다. 1년 안에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옥션 G마켓은 그래도 낫죠. 매출액이 적다 뿐이 이제 폐업하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해외는 정말 폐업입니다. 폐업.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많이 이제 제 스스로도 질문을 던져보고 제 스스로 다시 답을 하고 질문 던져보고 답해보고 그랬더니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세팅이 잘못됐구나. 처음에 세팅이 잘못됐구나. 세팅이 그럼 뭘 세팅을 해야 될까? 결국엔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인드가. 그래서 마인드가 바뀌어야지만 이쪽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겠고 어떤 실패율을 낮출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가 이제 그 하루 이제 날 잡고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딱 앉아서 첫 페이지 한 워드 이제 TV에서 봤던 것처럼 워드를 이제 켜놓고 치려고 했더니 한 줄도 못 치겠더라고요. 솔직히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초집중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책을 써야 되겠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죠. 회사에서 모든 어떤 니즈가 날라오고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달라, 뭐 결제를 해달라, 또 회사에서 기획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인풋 대 아웃풋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인풋 가장 일 적게 하면서 아웃풋 책을 쓸 수 있는 초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 스스로 이렇게 봤어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새로운 만드는 거 하지 말자.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회사는 이렇습니다. 회의하는 거, 회사에서 누굴 미팅하는 거, 모든 아니면 아침 월요일 아침마다 주간 조회하는 것은 다 모두 다 촬영을 해놔요. 모두 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강의했던 자료들을 녹취를 하자. 보통 강의 테마 같은 게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테마가 되니까 보통 강의를 한 2시간 정도씩 합니다. 그 테마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가지고 다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해서 또 그 내용들이 다 전자상거래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녹취를 해서 초고를 만든 게 이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원래는 강의에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 때 나왔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프레젠테이션 때 영상 교육도 들어가죠. 어쨌든 이제 이미지샷도 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구두로 나가는 어떤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책에 조금 어쩔 때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책의 그 원래 초고에서 한 60%가 커트가 됐어요. 60%가. 왜냐면 이제 책이 너무 두꺼워지면 또 출판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한 60%를 커트시키고 나머지 40%가 남긴 게 지금 이 내용.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책에 그 보통 어떤 쉽게 책 그 원고에 보면 뭐 한 서너 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결론을 설명해서 앞에 서두가 굉장히 길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많이 좀 커트가 되다 보니까 현재 책은 어떤 이렇게 근본적인 원리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나와서 결론이 이렇게 도출되는 과정 차근차근 이런 논리적인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현재 책은 약간 이제 결론 부분이 많이 인스턴트식으로 결론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앞에 결론 부분보다는 앞부분에 왜 그런 결론이 도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시장 정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프라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일본에 출국했다 돌아오고 뭐 미국 출장도 갔다 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인프라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뭐 일본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본은 어떡하죠? 송금 같은 경우도 6시에 송금하면 상대방에서 6시에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 은행 업무 시간이 시작이 돼야 돼요. 저희는 12시에 송금하면 새벽 12시라도 이제 송금하면 그 상대방이 받죠.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계좌를 송금, 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저희는 계좌이체 송금하면 바로 0.1초 만에 그중에서 상대방이 받고 바로 배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본은 안 그렇죠. 내가 계좌이체 하고 싶어. 그럼 그쪽에서 몇 시간 뒤에 그럼 내 계좌로 보내줘. 그럼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송금을 하고 그럼 그 상대방에서는 2-3시간 뒤에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게 업무 시간이 끝나면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처음 가서 실수했던 게 계좌이체를 해야 되겠다. 창구에 갔죠. 계좌이체를 하고 싶다. 인터넷 뱅킹 아직 안 됐으니까. 서류를 A4지로 한 4장을 작성하더라고요. 그것도 펜으로. 뭐 상대방의 주소, 라우팅 번호에다가 내 주소에다가 뭐 관련된 정보에다 다 입력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수수료입니다 해서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35,000원을 청구하더라고요. 35불을. 지금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25불에서 35불 사이. 25불이면 벌써 25,000원이죠. 계좌이체 하는데 25불이에요. 저희가 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다라도 25,000원씩 받나요? 그러진 않죠. 미국이라는 문화는 계좌이체 하는 문화보다는 체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자기합수표처럼 수표를 보내서 우편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회사 임대료를 내야 되겠다. 그럼 저희는 항상 회사 사무실에 우편 봉투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체크를 써서 상대방 정보를 넣고 우편으로 벌써 우표를 붙이고 우표도 이제 배송 조회가 안 되는 일반 우편이죠. 보냅니다.
그럼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임대주가, 이렇게 건물주가 연락이 오죠. 못 받았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보내면 되는 거고요. 어떤 그런 차별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국에 비하면은 너무 어렵지만 한국은 그런 모든 인프라나 시스템들이 너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야말로 정말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정말 인프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좋은 인프라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명검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명검을 가지고 물을 자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위해서 책을 한번 써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